지금 이제 밑바탕 하는 겁니다. 자,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자, 증거 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겠지만 증거 능력은 이거예요. 지금 뭐 클럽이나 뭐 클럽 가본 지 한참 됐죠, 그죠? 클럽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지금 복장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못 들어가죠, 그죠? 지금 복장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클럽 가봤어요? 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성년 됐어요? 그래요? 클럽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안 가도 돼요. 자, 뒤에 언니는 클럽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뒤에 아저씨는? 왜? 뒤에 아저씨는 클럽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얼마 전에 가봤어요? 3년 전에요? 어디로 갔어요? 강남으로 갔어요? 홍대로 갔어요? 이태원으로요? 대구요? 대구에도 클럽이 있어요? 난 대구는 막창만 있는 줄 알았지. 미안합니다. 대구도 클럽이지 압니다. 자, 어쨌든. 자, 이 클럽에 들어가려면 옷이 있어야 될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있고,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안 되죠. 그죠? 뭐, 적절하게 이 클럽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대 할머니들이 가슴이 이렇게 드러난 옷을 입고 쭉 할머니들이 서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머니 지팡이 짚고 있는데, 못 들어가겠지. 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해둡니다. 어디다가 정해두는 거냐면 자격을 법률에 정해둡니다. 그러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드레스 코드가 맞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돈이 많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지들이 부합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클럽에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도 춤을 출 거고 여기서도 춤을 추고 춤을 추겠죠. 그 춤을 추는데 법관이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DJ가 볼 때, 너 마음에 들어? 너 마음에 들어. 그래서 증거 능력은 이거는 증거의 신빙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법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관이 볼 때는 너는 춤 잘 못 춰. 내가 볼 때는 이게 춤을 잘 추니까 나의 증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겠어. 라고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은 증거 능력은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증명력은 클럽에 들어가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믿을 수 있는지를 증명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과 증거 자격은 증명력은 구별되는데, 자, 376조 의 증거 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될 수는 없다. 아까 할머니가 춤을 엄청나게 잘 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들어가는 요건에 갖춰야 된다. 자, 경찰관이 고문을 뒤지게 했어요. 막 두들겨 패고 잠도 안 재고 두들겨 패가지고 자백을 받았어요. 자백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신빙성이 높아요. 이 새끼가 진짜 누가 봐도 리얼 범인이야.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 근데 경찰이 고문을 했어. 그러면 증거 능력, 그 안에 클럽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야. 아무리 신빙성이 높고 아무리 유죄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어디 들어가야 돼? 클럽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되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격은 유죄 증거를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 능력과 관련된 것은 증거로 재판하겠습니다. 2번, 자백 배제 법칙이 그거예요.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은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3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4번, 전문이라는 것이 자, 전에 듣다. 문자가 전에 들은 거야. 자,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고, 들었어, 그 얘기. 거기 좋다며? 그 새끼 때렸다며? 라고 전에 들은 거야. 자,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고,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는 거야. 증거의 자격이 없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5번에 당사자 동의는, 자, 전문 증거는 증거로 못 쓰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자,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부활하는 제도를 증거 동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증거 능력과 관련된 제도이고요. 오른쪽에 증명력은 신빙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증거가 가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증명력은 신빙성 또는 증거 가치라고 말하고 밑줄 하나 치세요. 증명력은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파트에서 속이는 것은 증거 능력은 자, 법관이 판단한다. OX, X. 증명력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다. OX, X.
증거 능력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증명력은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증명력 관련 법칙은 자유심증주의, 신빙성은 판사가 판단합니다. 이게 자유심증주의고, 자백보강 법칙은 이거예요. 피고용 갑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백해요. 자백을 하는데 자백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백만 갖고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경찰이 뭐 하냐면 맨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말고 요걸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를 구해 오십시오. 아무리 신빙성이 높아도 유죄를 선고해라, 선고하지 말아라, 선고하지 마라. 왜냐? 자백만으로 유죄 선고하니까 옛날 중세시대 뭐 했다는 거야?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맨날 고문만 했기 때문에 고문하는 수법만 늘어난다. 그래서 자백만으로는 아무리 신빙성이 높아도 유죄를 선고하지 마라. 항상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져오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것이고, 자, 탄핵이라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목격자가 그러죠. 제가 살인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뭐, 리얼하게 얘기해. 목격자가 저기서 내가 살인사건을 목격했고요. 그날 거기 있었고요. 라고 얘기해. 근데 반대쪽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거 보니까 얘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날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뜨리죠. 자,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탄핵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판조서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해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무조건 밑자가 배타적 증명력인데, 자, 여기 파트에서 출제되는 것은 이런 식의 나와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해놓고 1번 위수중, 2번 자백 배제 법칙, 3번 전문 법칙, 4번 자백 보강 법칙.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뭐와 관련된 거예요? 1번하고 2번, 3번은 1, 2, 3번은 뭐와 관련된 쟁점입니까? 증거 능력과 관련된 증거 제도이고, 자백 보강 법칙은 뭐에 대한 겁니까? 증명력에 대한 증거 법칙이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분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나 나눠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의 관계, 이제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서, 자, 이번 시간 해야 되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파트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거의 1년에 한 2번, 한 번에서 2번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잘 나오는 증거 파트 중에 꽃 중에 꽃이에요. 맨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엄격한 증명이란 단어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엄격한 증명이 있고요. 자유로운 증명이 있어요. 일단 어느 단어는 동일하냐면 증명이라는 단어는 동일해요. 그래서 증명은 자, 뭐라고 부르냐면 판사가 믿을 만하다, 확신을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판사가 믿을 만한 확신이라는 것은 일치해요. 확신은 맞아요. 자, 그럼 차이가 나는 것은 엄격하냐라는 단어와 자유롭다는 단어예요. 보면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제한이 없어요? 아,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1시? 자, 옆에는 집에 학교 다닐 때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외박도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몇 시? 아, 신경 안 써요? 자유롭습니다. 저희는요, 1년에 몇 번 연락을 서로 안 해요. 집에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어머니랑은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대한민국 어딘가 살아서 있겠지, 뭐 이거예요. 우리 집은 리버럴, 아주 자유로운 집안이고, 반대로 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 있어요. 뭐 집에 10시까지 들어와라, 11시까지 들어와라. 그런 여자친구 만나본 적 있죠? 아닌가요? 스트레스 진짜 엄청나지 안 그런가요? 나만 짜증나죠? 막 8시 밥만 먹으면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야. 신데렐라도 12시인데 너는 8시부터 가야 되냐는 거야. 막 미치죠. 막 9시 되면 막
아, 진짜 막 집에서 전화 오기 시작. 전화 오면 내가 막 쫄려가. 우리 집은 날 찾질 않아요. 나 살았는지조차 모르는데 얘네 집은 8시, 9시부터 전화 오기 시작해서 10시까지 해서 보면 또 집에 데려다 주면 또 그 아버님 계셔. 그럼 가면 안녕. 와, 이거는 엄격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고, 요거는 까다롭지 않은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모든 것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입증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게 되죠. 자, 우리 그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가 한번 진행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탄핵 때 쟁점 중에 하나, 이거는 형법 시험은 아니고, 형수법 시험은 아니고, 헌법 파트에서 나중에 중요할 건데, 대통령 탄핵을 자,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유로운 증명, 시험은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은 아니요.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당 측에서는 이걸 엄격한 증명으로 해달라는 거야. 왜요? 그럼 대통령 탄핵을 엄격한 증명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도 있어요. 탄핵 재판이 끝이 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야. 그쪽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이거는 유죄 입증과 마찬가지니까 지금 2019년도 12월 달에 지금 그 뇌물죄 판결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해주라는 거야. 그 천천히 했으면 임기는 다 끝나요. 대통령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 반대로 이제 검사가 탄핵 소추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유무죄를 입증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징계 절차다. 공무원 징계 절차를 불과하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 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 탄핵 절차는 뭐로 진행했냐면 그냥 자유로운 증명 형식으로 진행해서, 기억나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인가 와가지고 그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했던 게 하죠. 대통령을 탄핵한다. 기억나죠? 그 뉴스. 그러니까 그런 절차. 엄격한 증명은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야. 엄격한 증명은 형법적 사실, 유죄 무죄되는 증거는 까다로운 증거로 갖추겠다. 다만 자유로운 증명, 형소법적 사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냐 없냐는 유죄무죄와는 상관이 없지.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잖아.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냐,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서가 있냐, 이건 유무죄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소송 조건을 갖췄는지 여보잖아. 이런 것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엄격한 증명이란 단어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뭐까지 거쳐야 되냐면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거쳤을 때를 엄격한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이것도 없어도 되고요. 이것도 없어도 돼요. 증거 조사 절차도 안 거쳐도 돼요. 판사가 믿을만하네? 이러면 돼. 이게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엄격한 증명은 막 이것도 하고 읽고도 여러 가지 하면서 판사 그때 믿을만하네. 차이는 확실하게 있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파트는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판례 스타일로 나옵니다. 판례가 어떤 것을 엄격한 증명이고 어떤 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는 것을 다 외우면 정말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투머치. 다 엄격한 증명, 다 형법적 사실이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 엄격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하는 여기를 외우고 나머지 것들은 뭐에 해당한다? 엄격한 증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여기서는 더 현명한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거는 두 문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몰탄, 고양, 기억이 날 거예요. 임신, 구속, 해라고 해서, 자,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몰수도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이고, 답지문이었죠. 몰수 추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양아치같이 속였지. 몰수는 자유로운 증명인데 추징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몰수와 추징은 다 무슨 증명에 해당한다?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한다. 몰탄, 탄핵 증거. 그 다음에 고는 친고죄에서 고소. 마찬가지 반의사 불벌죄에서도 처벌 불원을 살펴시. 똑같은 거죠. 처벌 불원,
의사표시. 시험 문제 답지문 요거 나왔던 거예요. 요거 몰수 추중에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에 20년도 2차, 20년도 1차도 나오고 1년에 2번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형 사유. 양형. 우리 정상 참작 사유 같은 거 있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뭐 합의를 했네, 뭐 처벌을 원하지 않네, 뭐 이런 것들. 양형 사유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이다. 그다음 임은 진술의 임의성, 자백의 임의성.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백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이고. 자, 신은 우리 특신 상태. 신빙성이 있냐, 특신이 특별히 믿을 만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신상실 미약 여부. 자, 신자가 두 개예요. 특신 상태, 심신상실 미약 여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도 유무죄 사유가 아니고 구속은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회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설명할 건데, 명예훼손죄는 우리 형법에서 기억나시면 알겠지만 310조에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형법에서. 형법용서법 했죠. 형법에서 307조 1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진실성이라는 것과 공익성이 개수 문제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시험에. 진실성이라는 것과 공익성을 갖추면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판례는 이거는 무슨 증명으로 보겠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무슨 증명으로 보겠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보겠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몰탄 고양 임신 구속해. 요거를 외워두시고 여기까지만 외워두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 2019년도 1차 나왔나 2차 나왔나? 저 뒤에서 보시면 재심 청구, 재심 개시 결정할 때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재심 사유 유무,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는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몰탕, 고양, 임신, 구속해, 재 이렇게 외우시든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고양이 임신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뭐 여기서 몰탕, 고양, 구속, 임신, 구속해, 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몰탄, 재, 고양이, 뭐 임신, 구속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몰탄, 고양, 임신, 재구속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재자를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몰탄, 고양, 임신, 구속해, 재라고 외우시든지 해서 여기 있는 걸 외우시고 나머지 거는 뭐에 해당한다? 다 엄격한 증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8쪽의 고위에 형사소송법 307조 1항의 취지. 307조 1항은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보시면 범죄사실의 증거재판주의에 의의 범죄사실 인정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거친다는 얘기가 엄격한 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그 밑에 판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무죄를 주장한다. 유죄를 입증할 때 엄격한 증명이지 무죄를 입증할 때는 그렇게 빡센 절차, 엄격한 증명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증명의 유형 보시면 기억, 엄격한 증명,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범죄사실 등 주요 사실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정식의 증거조차 거쳐야 된다. 이거를 엄격한 증명이라고 부른다.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둘 다 증명이라는 단어를 일치하기 때문에 증명이라는 뜻이 뭐냐? 두 번째 줄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 증명에다가 확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죠. 자, 379쪽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 정도 확신이라고 했고요. 1번, 2번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은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뭐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유죄를 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이익으로 판단해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라. 3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아마 알 거예요.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 어떤지 보세요. 운전사가 있고요. 캄보디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아요. 나이 차이도 많은데 임신했어요. 보험을 얼마치 가입을 했냐면 95억 원어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진술은 그것을 알고 싶다 나왔는데 자기는 졸음운전을 했대.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해서 앞에 트럭 뒤에 있잖아. 트럭 뒤에 하필이면 와이프만 딱 부딪혀서 와이프만 죽었어요.
뱃속에 애하고. 보험금이 95억이에요. 이 남자는 졸음운전이라는 거야. 여러분 느낌 어때요? 이거는 불행한 사고다. 1번. 아니다. 95억이면 와이프하고 뱃속 애하고 보낼 수 있다. 2번. 뭔지 알겠지 지금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면 그 핸들을 살짝 튼 듯한 느낌이 빛이 반짝하는 아주 미세한 장면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느낌상은 이 남자가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었어. 2심에서 무죄 나왔어. 3심에서 결론이 났어. 뭐 나왔을 것 같아? 뭔지 알겠지? 95억 때문에 과연 피해자를 죽였느냐 이거야. 이 남자는 설마 제가 죽였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내 뱃속에 애까지 나는 한 번에 2명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검사는 뭐 95억이면 새끼야 죽일 수 있지 새끼야. 누가 보험을 95억씩 가입해. 말이 돼 임마? 야 배우자 남편이 네 앞으로 95억 보험 가입했어. 어떨 것 같아? 계속 월급 받자마자 계속 보험 가입하면서 액수를 95억까지 늘려. 어떨 것 같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 어떨 것 같아? 남편이 너 앞으로 보험금 95억째. 여보 자기야 자기 죽으면 나 95억 생긴다? 어때? 어떨 것 같아? 뒤에 무섭지 그지? 알겠지? 이 느낌이 싸하지?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어. 근데 2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남자가 자기는 돈도 있어요. 한 달에 뭐 1,500인가 뭐 2,000을 벌고 뭐 빌려준 돈이 있고 일하다 보니까 자꾸 보험 모집인들이 많아서 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었어. 뭐 근데 야 이 새끼 너 돈도 부채 상태에서 어떻게 보험금을 몇 백씩 낼 수가 있냐니까 그냥 어떻게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냈다. 이렇게 계속 법정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판사도 굉장히 고심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되죠. 그래서 거기 금고 2년인가 선고해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요게 요 사건입니다. 자, 유죄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여러 간접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히 압도할 만큼의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선고하겠다? 무죄를 선고하겠다. 아유 짜증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증명은 제가 볼 때 한 90%에서 95%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거고요. 소명이라는 것은 그럴만하다. 한 55%, 60% 퍼센테이지는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소명은 서면으로 하라고 했죠. 우리 그건 기억나실 거고. 소명 사유는 뭐가 있느냐? 형사소송법상 소명 대상은 기피 사유, 증언 거부 사유, 증거 보전 청구 사유, 증인 신문 청구 사유, 상속권 회복 청구 사유,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사유 등이 소명의 대상이다. 유무죄 사실이 아니죠. 소명의 대상을 삼고 있다. 그 밑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 우리 유죄되는 사실이에요.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거 엄격한 증명이고요. 특히 니은 지문에 고의나 과실, 목격도 엄격한 증명입니다. 20년도 1차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고의, 과실, 목적, 불법 영등 의사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자, 그 밑에 판례.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 취득했는지 엄격한 증명. 자, 우리 2번 횡령액이 5억 넘어가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처벌받죠. 5억 이상이 해당하는지도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엄증. 뇌물죄의 수뢰액도 3천만 원 넘어가면 특가법 적용되죠. 이 액수도 소송법적 사실이 아니고 유무죄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 자, 4번에 교사범에서 교사도 엄증. 자, 5번, 6번에 공모도 엄격한 증명. 7번 마찬가지. 8번 공동정범에서 두 번째 줄 공동가공의사도 엄격한 증명. 다 외울 필요 없고 밑줄만 뚝뚝 치세요.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자, 9번 불법영득의사도 엄증. 7번 자, 우리 용도 목적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면 다른 용도로 소비 못하죠. 특정됐다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 범죄단체 구성 가입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몰탕고양 임신 구속해 이거 외우시면 돼요. 한번 보시고 이것도 유죄 사실이니까 엄증. 자, 독점규제법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도 엄증. 자, 13번 도로법에서 측정요구 있었다는 거. 측정요구 있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성요건 사실이니까 엄증. 자, 14번, 15번, 15번에 보시면 기억지문 보시면 위드마크라고 해서 술 먹고 1시간 지나면 0.008씩 감소합니다. 2시간 지나면 감소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엄격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연예인들 나와서 뭐 무죄 받았습니다.
이리 얘기하는데 술은 마셨지만 뭐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고 뭐 무죄 받았다고 하는데 엄격한 증명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저는 술은 마셨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위드마크도 엄정, 이거 잘 나오고 16번에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 구성한 의지도 엄격한 증명이다. 17번의 치료감호 상습성 유무도 이것도 다 엄격한 증명이라 보시면 되고, 자 2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번에 2020년도 1차에 나왔던 거죠. 자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했는지 고의죠. 고의도 엄격한 증명이다. 근데 부인하는 경우 나는 뇌물 고의가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줄 범위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2번도 고의는 다 엄격한 증명이고요. 오른쪽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에서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고의도 엄격한 증명이다. 4번은 별표 치시고 20년도 1차에 학생들 진짜 많이 틀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학생들 뭐가 나왔으면 쉬웠냐면 국헌문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은 목적도 엄격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냐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한다. 사선 좀 하나 끊어주세요. 여기까지는 형법 문제가 아니고 형수법 쟁점이에요. 시험 문제도 20년도 1차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좀 말을 좀 잘못 써놨는 거지 괴롭히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면 엄증 자증에 대한 얘기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엄증 자증만 써야 되는데 개새끼들 어떻게 냈냐면 20년도 1차에 요 4번에 별표 치고 이걸 어떻게 냈냐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에 요구되는 초과 중간적 위법 요소이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에 속한다. 맞아. 이렇게 써놓고 뒤에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족하다. 우리 목적도 미필적 인식이잖아. 이거는 형사법 쟁점이냐 형법 쟁점이냐. 형법 쟁점이냐. 미필적 고의 가능하고 미필적 인식 가능하잖아. 그 뒷부분에 뭐를 속였냐면 이 개새끼들이 이기나 했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이렇게 속였어. 문제는 엄증 자증 물어놓고 미필적 목적으로 가능하냐 이거 물어봤다니까. 그게 어느 과목인 줄 알아? 형소법. 형소법에다 형법 쟁점 걸어놓고 그게 틀려서 답이래. 그렇게 됐어. 20년도 1차에. 그래서 학생들 막 찾아와서 선생님 물통고양 임신 구속해. 엄격한 증명 아닙니까? 그래 엄격한 증명 맞아. 근데 이게 왜 1번이 틀렸습니까? 모두 정답 아닙니까? 뒤에 한번 봐봐. 여기 목적이 무슨 목적이야 그러면 에이고 막 얼굴 이제 오만상 찌그러졌어. 자기는 이제 모두 정답이라고. 몰탕고양 임신 구속해. 몰탕고양 임신 구속 막 왔어. 막 선생님 이거 하나만 맞으면 저 학교 갑니다. 막 왔어. 싫어 팩트야. 막 와서 이제 근데 저는 여기가 틀렸어. 막 얼굴이 이제 인지한 거지. 이 뒤에 형법적 쟁점을 걸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20년도 1차 문제입니다. 자, 5번도 보복 목적도 엄격한 증명이고요. 우리 위법성 책임도 원래 이제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례는 첫 번째 판례 별표. 우리 아까 심신장애 있죠. 심신장애, 심신상실 미약, 심신장애 의무는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것이 판례 태도고요. 3번의 처벌 조건도 이것도 유죄되는 사실은 아니지만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형벌권 발생이 기초니까 또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친족 상돌에 있냐, 사전술에 취해서 공무원 중재인이 된 사실이 있냐 이런 것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 부르고요. 형이 가중감면되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인데요. 세 번째 줄 끝에 여기 시험에 나왔죠. 몰수 추징이 무슨 증명이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우리 20년도 2차에 몰수는 뭐라고 했더라? 몰수는 자유로운 증명이지만 추징은 엄격한 증명이다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출제를 이번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1번 판례 별표. 몰수 추징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무슨 증명이다? 엄격한 증명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 20년도 2차 우리 경찰 채용 문제죠. 넘기시고 답지문이었습니다. 자, 간접사실은 주요 사실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자,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을 보공하는 보조사실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죄되는 증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자, 법규와 경험칙도 넘기시고 3번 자유로운 증명 보시면 첫 번째 소송법적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이다. 양가로 2번에 정상관계 사실, 양형관계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이다. 그래서 우리 몰탕 고양할 때 자유로운 증명에서 첫 번째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
요거하고 세트로 보는 게 발인사 불벌지에서 처벌 불운서 표시죠. 비슷한 거죠. 3번에 진술의 임의성. 임의성 할 때 임의 동그라미 쳤었던 거고 4번에 특신 상태 할 때 신의 동그라미 쳤었던 거고 5번에 두 번째 줄 양형 조건 할 때 양. 몰탕 고양 했을 때 양의 동그라미 쳤던 거죠. 6번에 별표 치시고요. 20년도 경찰 간부하고 20년도 1차인가 19년도 2차인가 기억이 나는데 재심 청구 이유 유무 이건 소송법조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자를 하나 추가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몰탕 고양 임신 구속해 제자를 하나 기억해서 추가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6번 별표 치시고 양가로 3번에 뭐 보조 사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불효증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뭐 당연한 사실 공지 사실 또는 뭐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 사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아니니까 넘기시고 거증 책임 확인 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푸셔야 되냐면 기출천재 2입니다. 2. 쉬워요. 엄청 오늘 뭐 1교시 한 건 쉬워요. 저 152쪽에 이제 17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쟁점 설명하는 건데 일단은 뭐 리을 지문 어렵긴 하지만 일단 풀어보세요. 설명 드릴 테니까 170번부터 자의심 증지 안 배웠으니까 175번부터 먼저 봅시다. 175번부터 179번 같은 거 푸셔야 되고요. 181, 182, 182번까지 182번까지 177번 좀 어렵긴 한데 다 푸세요. 그냥 자의심 증지 174번은 다 푸시고 174번은 잘 모를 텐데 일단은 174번까지 포함해서 어디까지 푸시냐면 182번까지 푸시면 제가 현재 시간이 10시 15분이니까 10시 반에 들어와서 문제 풀어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